미워하다 보면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크기만큼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하나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 삶과 나를 잃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가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화만 남게 됩니다. 누군가 밉다면 차라리 그냥 무시하세요. 그게 미운 사람을 대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오늘은 현물 출자를 해도 차량이 위험할 경우가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현물 출자를 해도 차량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당했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현물 출자라는 것은 현재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필요한 금전 이외의 것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라도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현물 출자를 하고 나면 차량의 소유권은 현물 출자를 한 사람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허락이 없이는 대출이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운수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은 넘버를 계약할 때 인감 3통 이외에 한 통은 운수회사에서 보관을 합니다. 한 통의 용도는 운수회사에서는 요새 의무적으로 현물출자를 들어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주분이 지입료를 내지 않거나 보험료를 밀리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넘버를 다시 회수를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해지하기 위한 인감을 한 장 더 받아주는 것입니다. 운수회사들도 차주분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해서 지입료를 못 내게 되거나 혹은 파산 선고를 한다거나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서 지입료 및 보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이것은 운수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그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인감 증명 2통 혹은 요새 대체할 수 있는 본인 사실 확인서 2통과 인감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인감 증명 2통 혹은 요새 대체할 수 있는 본인 사실 확인서 2통과 인감 도장, 그 인감 증명과 동일한 인감 도장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감 증명은 매도용 인감 용도 외에는 금융회사 제출용이라던가 대출 쪽에 제출을 한다는 이런 용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동사무소라던가 이런 주민센터에서 일반으로 끊어줘요. 일반으로 끊어주고 우리가 거기에 사용 용도에 맞게 볼펜으로 이거는 금융회사 제출용, 이거는 대출을 사용하기 위한 제출용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인감 증명은 거기에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인감을 낼 때 빈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쪽에 제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인감 증명을 금융회사 제출용으로 변경을 한다던가 대출을 제출용으로 변경을 한다던가 현물출자 해지용으로 제출을 한다던가 이렇게 자유롭게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감 증명을. 만약에 차량을 구매를 할 때 차량에 저당을 잡지 않고선 차량을 구매를 했다면 그렇다면 운수회사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차량에 아무도 저장을 안 잡았으니까 운수회사가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놨다면 여기서 추가 대출은 받을 수가 없겠죠. 받는다고 해도 몇백 안 나오겠죠. 얼만큼 받느냐에 조금씩 틀리겠지만 대부분 맥시멈으로 땡겨서 받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이상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 그 운수회사에서 그 어떠한 이유를 대든지 인감 증명과 인감 도장을 같이 사용하게 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들 다들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겠지만 그냥 운수회사에서 이런저런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달라고 한다면 차주분 입장에서는 그럴싸한데 난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데다 쓴다고 하니까 줄 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제 차를 담보로 그 운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도 이 대출 사기를 한번 당한 장본인인데요. 저 역시도 저한테 인감증명 2통과 인감도장을 갖고 와라. 뭐 이거는 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운송사한테 이거를 뭐 도장을 찍어줘야 되고 이거를 내야지만이 네가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서 갖고 와라. 알았습니다 하고 갖고 갔는데 얘네가 이걸 갖고 밖으로 나가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러고 하더니 들어와서 다시 인감도장을 주더라고요. 저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저는 그때 나이가 24살 5살 때였으니까 뭐 어리다는 이유는 사실 핑계고 되게 좀 그냥 잘 모르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뭐 이런 이유로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용도로 하시게 될 수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내가 없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시면 내가 하는 일이 만약에 있어서 뭐 일단은 뭐 인감증명하고 인감도장만 뭐 등기로 해서 보내세요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하는 일을 용차를 써서 뭐 20만 원이 나가서 30만 원이 나가 50만 원이 나가더라도 이거를 용차를 쓰고 내가 반드시 직접 가져다가 운수회사한테 주시고 본인 앞에서 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도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운수회사를 갔는데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해도 반드시 도장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도장을 갖고 어디 가시나요? 내가 보는 앞에서 도장을 하셔야죠. 아니면 도장을 놓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렇게 내가 없이도 전화도 나한테 한 통 온 게 없는데 대부분 캐피탈 하면은 뭐 이거에 승인하셨나요? 뭐 이거에 뭐 문제 없이 뭐 이거에 대한 내용 들으셨죠? 이만큼의 대출이 나갑니다. 뭐 괜찮으시죠? 뭐 이렇게 확인 전화가 오는데 이런 전화도 한 통 없이 도장하고 인감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해요. 대출 회사에서 나에게 확인 전화가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차량 등록증 상의 명의자가 운수회사로 되어 있고 그곳에 현물출자가 되어 있는 분의 도장과 인감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어느 정도 그 현물출자가 되어 있는 분이 승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명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회사는 이거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차량 등록증에 나와 있는 운수회사한테 허락을 받았고 걔네한테 승인을 받았고 녹음 내용도 다 되어 있다. 나는 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출회사에는 전혀 피해가 없어요. 안타깝죠. 또한 운수회사들마다 자주 거래하는 이 캐피탈사가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자주 이용을 해서 하면은 이 캐피탈에서도 만약에 뭐 A라는 사람이 뭐 대출을 뭐 1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운수회사를 이용하면은 뭐 11%, 12%의 때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1%, 2%의 이자를 이 캐피탈 회사에서 운수회사 쪽으로 리베이트를 해주는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뒤로 얘기하고 이 캐피탈은 운수회사의 이런 사기극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수도 없이 이런 걸 도와줬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본인의 실적을 위해 대출을 진행해 줍니다. 뭐 혹은 뭐 이런저런 뭐 인맥들이 뭐 운수회사 위층에 바로 대출 사무실이 있다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서로 간에 이런 인지가 많이 되어 있겠죠. 대출이 나오면 실적에 대한 수수료가 본인이 가져가고 그리고 이 수수료 또한 운수사와 나눠 먹기도 하죠. 차주에게 전화가 한 통 없이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만 있다면 현물 출자가 되어 있어도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것을 캐피탈사가 도와주고 있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을 의심하시고 돈은 캐피탈에서 진행한다면 캐피탈에서 반드시 뭐 1금융권에서 안 나와서 만약에 내가 이 캐피탈을 제 2금융권을 이용해서 이 캐피탈이라고 하는 2금융권을 이용해서 만약에 대출을 감행하게 되신다면 가능하다면 돈은 반드시 나에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고요. 직접 운수회사한테 내 통장에서 나가서 운수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역이 찍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물론 이 운수회사에서는 안 된다고들 하겠죠. 요즘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을 하면 본인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차량 판매자에게로 돈이 들어갑니다.
차량을 사겠다고 하고 대출 신청을 한 후에 차를 사겠다고 하는 분한테 돈이 들어가면은 이 돈을 받고서 도망가는 차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 캐피탈사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캐피탈을 받으면은 일단은 뭐 차량 매매상한테 차를 산다고 하면 매매상으로 돈이 들어갈 거고 개인 차주에게 산다면 개인 차주에게 대신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그렇다면 차량을 구매하는 돈 이외의 돈은 당연히 나에게 들어왔다가 운수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이치에 맞는 거죠. 이게 내가 대출을 받는 것인데 왜 운수회사한테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운수회사는 뭘 판 게 없는데 일자리를 팔았다고 해도 내가 들어와서 내가 이 일자리를 사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차량을 얼마에 구매를 했는지가 정확히 나오죠. 당연히 내가 뭐 3천을 대출을 받았다. 그럼 차량 가격 2천이면은 나한테 1,000만 원이 들어오겠죠. 남은 돈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진행을 안 하신다면은 차 가격은 나한테 2천만 원이라고 해놓고 차를 만약에 1,500에 이 운수회사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운수회사 만약에 차는 뭐 이 차 매매상한테 1,500이 들어가고 나머지 돈이 다 운수회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3천을 받았으면 1,500이 매매상으로 들어가고 1,500은 운수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차 가격을 몰라서 차 2천이다. 그랬을 때 이 운수회사 쪽으로 들어가면 내가 돈이 더 뜯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 가격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캐피탈의 돈이 매매상으로 들어가고 남는 돈은 나한테 들어오는 게 그래야지 내가 이 차를 얼마에 샀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얘네가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한도 끝도 없죠. 가장 좋은 것은 운수회사에서 진행하는 대출을 이용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1금융권, 뭐 새마을금고가 요새 조금 화물차라던가 이 상용 트럭에 대해서 대출을 좀 잘해줍니다. 뭐 그런 쪽이라던가 아니면 개인 신용으로 이용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다던가 아니면 현대커머셜, 뭐 현대캐피탈 뭐 이런 것도 이런 쪽에서도 그냥 전화 한 통화 하면 돼요. 요새는 인터넷에 그냥 검색 한번 하던가 아니면 114에 전화해서 현대커머셜 대출 신청하는 그런 상담자를 연결해 주세요 하면 다 연결해 주니까 본인이 직접 대출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차량에 대출이 나오기가 쉽기에 창업하기도 쉽고 그 또한 당연히 사기치기도 쉽다는 겁니다.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겐 장점이지만 운수회사나 뭐 이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기치기도 쉽다는 거죠. 그만큼 더 뻥튀기 해서 돈이 없는 사람한테도 이 대출을 갖고 더 이렇게 캐피탈을 받게 만들어서 내가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화물업계의 구조라는 거죠.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운수회사를 통해 진행을 하셨다면 캐피탈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최대한 직접 알아보고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